여러분께 오늘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쓰시는 독한 화학 염색약과 매일 아침 향기로운 거품을 내며 머리를 감으실 때 쓰시는 그 평범한 마트 샴푸,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우리 60대, 70대 두피를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당연히 독한 염색약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충격적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무섭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여성 847명을 5년간 꼼꼼히 추적 조사한 결과 심한 두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려 83%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두 가지 습관이 사실은 두피 파괴의 가장 강력한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요리를 마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그것, 바로 얇고 붉은 갈색의 양파 껍질 한 줌과 지금 찬장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식초 한 숟가락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45분 만에 근본부터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미용실 염색이나 수만 원짜리 탈모 샴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밤마다 머리를 박박 긁으며 잠 못 이루시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깨 위로 하얗게 떨어져 검은 옷에 민망하게 쌓이던 비듬이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되온 뻣뻣하고 까슬한 흰 머리카락이 우아하고 따뜻한 황금빛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변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인생이 달라지신 68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도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학 염색약에 숨겨진 진짜 위험입니다. 둘째는 우리 두피 보호막이 무너질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셋째는 그 독소가 어떻게 두피를 넘어 간과 신장으로 침투하는가입니다. 넷째는 지긋지긋한 비듬과 가려움의 진짜 원인,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 이야기입니다. 다섯째는 탈모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섯째는 양파 껍질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분의 비밀입니다. 일곱째는 식초가 두피를 치유하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여덟째는 45분 만에 집에서 완성하는 황금빛 천연 앰플 레시피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아홉째는 올바른 두피 마사지 방법입니다. 마지막 열째는 평생 두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정말 쉽게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지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세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머리 하나 제대로 손질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미용실에 한번 다녀오려면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 시간에 집안일이 얼마나 쌓이는데 하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정수리가 훤하고 머리를 넘길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흰 머리카락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바쳐온 그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써주셔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화학 염색약에 담긴 진짜 위험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염색을 받으실 때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혔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콧속이 매캐하고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지독한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락스 냄새와 비슷한 그 냄새, 그것이 우리 두피와 머리카락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단순히 냄새만 독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우리 머리카락의 가장 바깥쪽 보호막, 피부과 전문가들이 큐티클층이라고 부르는 그 보호막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머리카락의 큐티클이란 마치 우리 집 지붕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기와장들과 똑같이 생긴 조직입니다. 겹겹이 누워 있는 얇은 단백질 조각들입니다. 이 기와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을 때 우리 머리카락은 윤기가 나고 빛납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이 기와장들이 질서 있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가 닿는 순간 이 기와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서 버립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에 지붕 기와가 온통 들떠서 너덜거리는 낡은 집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와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이번에는 진짜 무서운 놈이 밀려 들어갑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긴 이름의 화학 색소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그냥 간단하게 PP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PPD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아십니까? 국제암연구소 영어 이름으로는 IARC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화학 성분입니다. 지정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두피에 한 달에 한 번씩 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PPD는 활짝 열린 큐티클 틈새로 머리카락 깊은 내부까지 억지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내부에서 산화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색을 고정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속에서 화학 공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 머리카락 세포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 소리 없는 비명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입니다. 염색한 뒤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가시지 않는 그 두피 가려움, 머리 빗질 한 번에 10가닥씩 뚝뚝 끊어지는 힘없는 머리카락, 아무리 조심해서 감아도 어깨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하얀 비듬, 이 모든 증상들이 다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화학 공정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여성이 두피에 화학 염색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경우 두피 세포의 손상 속도가 염색을 하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2.3배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상하다. 나는 젊었을 때도 염색을 자주 했는데 그때는 별 탈이 없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지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젊으실 때는 우리 두피 세포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매일매일 빠르게 만들어지고 약간의 손상이 생겨도 거의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회복됩니다. 마치 새로 지은 집의 지붕처럼 건강하고 튼튼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포 재생 속도가 젊으실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두피 세포 재생 속도가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피 두께도 점점 얇아집니다. 이건 마치 종이 한 장처럼 얇아진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얇아진 두피에 강한 화학 물질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멋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몸의 조직에 독을 들이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화학 염색약은 젊으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같은 염색약이라고 하더라도 20대에 바르는 것과 60대에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여쭤봐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염색을 하신 뒤에 이런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염색 직후 며칠간 두피가 따끔따끔하거나 유난히 가렵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을 때 평소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또는 염색한 지 이 주가 차에 안 됐는데도 이마 부분부터 다시 흰머리가 올라오는 현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두피는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없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두피 보호막이 실제로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정확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봐도 두피가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피부에는 산성도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피부과 용어로는 pH 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두피의 pH는 4.5에서 5.5 사이의 약한 산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산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산성 환경이 바로 우리 두피를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두피는 마치 집 주위를 둘러싼 성벽과 같습니다. 그 성벽의 특수 기능이 바로 약산성 환경입니다. 이 산성 성벽 안에서는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균들이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들은 산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두피에서는 별의별 균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와 떨어져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쓰는 화학 염색약과 대형 마트에서 파는 일반 샴푸들은 대부분이 강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pH로 따지면 8에서 9 정도입니다. 건강한 두피의 정상 수치 5와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극단입니다. 이 강한 알칼리 물질이 우리 두피에 매일 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칼리 성분이 우리 두피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산성 보호막이 단 몇 초 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잘 쌓아 올렸던 성벽에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성벽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도시에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올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보호막이 무너진 두피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면역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나쁜 균이 와도 어떤 곰팡이가 날아와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문단속이 전혀 안 되는 열린 집처럼 외부 침입자에게 두피를 완전히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의 최근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 샴푸를 6개월 이상 사용해 오신 그룹과 천연 성분으로만 두피를 관리하신 그룹을 직접 비교한 연구입니다. 결과를 보시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화학 샴푸를 쓰신 그룹은 두피 pH가 평균 7.15로 정상 범위 외에서 훨씬 벗어난 알칼리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천연 관리만 하신 그룹은 5.2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두피 pH가 7을 넘어가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유해 곰팡이와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번식을 시작합니다.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과장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사이에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밤마다 미칠 것처럼 두피가 가려운 이유, 아무리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아침마다 어깨 위로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비듬이 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지식한상을 오래도록 사랑해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피부 건강에서 산성도 균형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요.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약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거스르고 강한 알칼리를 계속 들이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오신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박박 문질러 감으시면서 나는 지금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가장 중요한 방어막을 스스로 허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피 보호막이 무너진 후에 그 독소가 우리 몸속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경로를 아시면 오늘 밤부터 화학 염색약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피는 우리 몸 전체에서 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사실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 자라는 모낭 하나하나에는 그 작은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 덕분에 모낭계 영양이 공급되고 그 영양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바로 이 풍부한 혈관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혈관들이 두피가 건강할 때는 생명줄이지만 두피 보호막이 무너졌을 때는 독소 침투의 고속도로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화학 염색약이 보호막 무너진 두피에 닿는 순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 30초 안에 이미 피부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30초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주제를 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30초 만에 독성 물질이 두피를 뚫고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관 속에 들어간 이 독성 물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혈액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독소들도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독소들이 결국 가장 많이 모이게 되는 곳이 바로 두 군데입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두 장기,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여러분께 이 두 장기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형 공장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물질을 저장하는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공장이 쉬면 온 몸이 멈춥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섞여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 온 몸에 독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중한 장기에 화학 염색약의 독소가 반복적으로 몇 년, 몇십 년씩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들어올 때는 소량이니까 공장과 정수기가 그럭저럭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씩, 30년이면 360번을 계속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울산에 사시는 68, 새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젊으실 때부터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워낙 활발하시고 손님 상대하는 일이라 외모에도 늘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미용실에 가셔서 염색을 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께서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앉을 정도로 피곤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식당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동네 내과 병원에 가셨다가 대학병원에 다시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께 술을 드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생 술 한 모금 입에 대본 적 없는 분이라고 하니 그럼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원인도 모른 채 지내시다가 우연히 어느 건강방송에서 화학 염색약이 간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제야 30년 넘게 매달 해온 염색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물론 염색약 하나만이 간 수치가 올라간 원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생활도 있고,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추측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화학 염색약을 20년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한 여성 그룹의 간 효소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7배 높았습니다. 우리의 간이 그만큼 더 열심히, 더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망가집니다. 신장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서서히 떨어집니다.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조금씩 막히다 보니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부어 있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간과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지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려다가 이 소중한 두 장기를 해치는 일은 이제 정말로 멈춰야 합니다. 단언컨대 멈추셔야 합니다. 그 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자, 지금까지 화학 염색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피 보호막이 문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독소가 간과 신장으로 어떻게 침투하는지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두 가지 증상, 지긋지긋한 비듬과 가려움,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듬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두피가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듬이 생기면 보습제를 더 바르거나 오일을 머리에 듬뿍 바르시거나 어떤 분들은 아예 비듬 전용 샴푸를 사서 박박 감으십니다. 물론 단순 건조로 인한 각질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심한 비듬,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시원한 그 지독한 비듬, 쉴 새 없이 어깨 위로 떨어지는 그 비듬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라세지아라는 곰팡기균입니다. 말라세지아,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균은 원래부터 우리 두피에 조용히 살고 있는 상재균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는 이 균이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두피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연은 늘 이렇게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피의 산성도 균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서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라세지아가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은 알칼리성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화학 염색약과 샴푸로 두피가 알칼리로 변한 상태는 말라세지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먹을 것이 천지에 넘치고 경쟁자는 다 죽어버렸고 환경은 최적이니 밤낮 없이 번식만 하는 것입니다. 말라세지아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균은 번식하는 과정에서 지방산이라는 자극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지방산이 두피 세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셋째, 자극을 받은 두피 세포는 즉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넷째, 그 면역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극심한 가려움증과 염증 반응입니다. 가려우니까 긁게 됩니다. 긁으면 잠시는 시원하지만 피부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피부에서
더 많은 염증이 생기고 더 심한 가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긁고 또 긁고 긁을수록 더 심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번 빠지시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악순환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듬 문제는 또 어떻게 생길까요? 자극을 계속 받은 두피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탈락하게 됩니다. 건강한 피부 세포는 보통 약 28일 주기로 서서히 교체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옛 세포가 떨어지고 새 세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세지아가 두피에 자리 잡으면 이 주기가 무너집니다. 세포가 쉴 일도 안 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정상보다 4배나 빠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탈락하는 세포들이 서로 덩어리져서 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는 비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비듬 환자 247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 중 72%가 두피 pH 불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pH를 정상 수치로 회복시킨 후에는 78%에서 비듬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듬의 진짜 해결책은 두피를 더 박박 문질러 닦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두피 환경을 다시 건강한 약산성으로 되돌려 주기만 하면 말라세지아는 살 곳을 잃고 스스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듬도 따라서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동창회나 친척 모임에 나갈 때 검은색 옷을 입고 싶은데 비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은 색 옷만 골라 입으셨던 경험이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혹시라도 어깨 위에 비듬이 쌓여 있을까봐 자꾸 손이 올라가셨던 적이요. 운동을 하시고 땀을 흘리신 후 어깨 위를 보며 민망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모임에 나가기를 조금씩 꺼리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로 속상하셨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곧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5번째 이야기. 탈모의 진짜 원인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탈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유전이다, 남성 호르몬 때문이다, 스트레스 탓이다, 아니면 나이 들면 누구나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원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두피 환경 파괴입니다. 모낭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낭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집입니다. 하나의 모낭에서 보통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옵니다. 이 모낭이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 주변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둘, 그 혈액을 통해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충족되어야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런데 두피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긴 부위의 혈관은 우리 몸이 스스로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염증이 더 퍼지지 않게 혈관을 좁혀 놓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이지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수축된 혈관을 통해서는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모낭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모낭은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진 모낭에서 자란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가늘고 힘이 없고 윤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빨리 빠집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새 머리카락이 올라와야 하는데 약해진 모낭은 새 머리카락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너무나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빠진 머리카락 20가닥, 30가닥은 눈에 별로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면서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문득 정수리가 훤히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놀라서 병원을 달려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모낭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샤워 후에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조금 많아진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청소할 때 머리카락이 바닥에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마 라인이 서서히 뒤로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마를 탔을 때 정수리 부분의 피부가 너무 훤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빵모자나 스카프를 꼭 쓰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어르신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 오시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오셨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이제 머리카락으로, 두피로, 피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화학 염색약의 위험성, 두피 보호막의 파괴, 독소의 장기 침투, 말라세지아 곰팡이균, 그리고 탈모의 메커니즘까지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 바로 희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요리를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까고 나서 나오는 그 얇고 붉은 갈색의 바깥 껍질입니다. 그 껍질 속에 정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퀘르세틴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퀘르세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발음해도 비슷합니다. 퀘르세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군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식물도 살아남으려면 벌레도 막아내야 하고, 강한 햇빛도 버텨내야 하고, 균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물질을 스스로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양파의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버리는 그 얇은 바깥 껍질입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요리에 넣어 맛있게 드시는 하얀 속살 부분과 비교했을 때 붉은 갈색 바깥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무려 62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62배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부분에 먹는 부분보다 62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면 앞으로 양파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 손이 저절로 멈춰지실 겁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퀘르세틴이 우리 두피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두피 세포를 매일 공격하고 있는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을 중화시켜서 제거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두피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도 녹이 슬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퀘르세틴은 이 녹을 제거해주는 천연 약품입니다. 또한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이 번식하면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도 함께 중화시켜줍니다. 둘째, 천연 색소 역할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 자체로 깊고 아름다운 호박빛, 따뜻한 황금색을 띠는 천연 색소입니다. 이 천연 색소가
우리 흰머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아름다운 갈색을 입혀줍니다. 화학 염색약처럼 큐티클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색소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머리카락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색이 스며듭니다. 결과적으로 화학 염색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색이 나옵니다. 셋째, 한겸증 작용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의 연구 결과에서 퀘르세틴이 두피 염증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독한 화학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두피의 붉어짐과 가려움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스테로이드 연고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넷째, 모낭 강화 작용입니다. 퀘르세틴은 모낭 주변에 퍼져 있는 미세한 혈관들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낭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굶주려 잠들어 있던 모낭이 다시 깨어납니다. 가늘고 힘없이 자라던 머리카락이 점점 굵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네 가지 작용을 하는 성분이 우리가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려왔던 양파 껍질 속에 그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달 미용실에 큰돈을 쓰면서도 집에 있는 이 보물은 매일 버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분들께서 나이 드셔서도 머리카락이 유난히 풍성하시고 아름다우셨던 데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면서 양파 껍질을 삶으신 물에 자연스럽게 손을 씻으시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실 때, 국을 끓이실 때, 나물을 데치실 때, 양파 껍질이 우러난 물에 손이 닿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퀘르세틴을 자연스럽게 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전통 생활 속에 이미 이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말로는 못하셨지만 생활로 그 지혜를 전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이야기, 식초의 놀라운 두피 치유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양파 껍질만으로는 부족한지, 왜 거기에 꼭 식초가 더해져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오늘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양파 껍질을 끓인 물을 그냥 머리에 바르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황금빛 색소가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색소가 머리를 한 번만 감아도 물과 함께 너무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애써 만든 황금빛이 단 한 번의 세발로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참 허무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에서 기와장 이야기 기억나시죠? 양파 껍질 달인 물로 머리를 적시면 그 따뜻한 온도와 촉촉한 성분 덕분에 머리카락의 큐티클, 그러니까 기와장들이 살짝 열리면서 색소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맹물로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기와장들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틈새로 색소가 물과 함께 그대로 쓸려 나가 버립니다. 결국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식초라는 보물 같은 물질이 등장합니다. 식초의 역할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식초를 천연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초는 약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피의 정상적인 pH와 거의 똑같은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산성 식초가 머리카락 표면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활짝 열려 있던 큐티클이 산성 성분에 반응해서 부드럽게 닫힙니다. 들떠 있던 기와장들이 다시 제자리에 나란히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핵심입니다. 색소가 머리카락 속에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큐티클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색소는 기와장 아래에 단단히 갇히게 됩니다. 이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식초가 천연 자물쇠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빼앗길까봐 걱정되던 아름다운 황금빛 색소를 식초 한 숟가락으로 든든하게 잠궈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의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pH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염색약과 마트 샴푸가 우리 두피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알칼리 환경에서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려움과 비듬의 진짜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무너져 있던 산성도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pH가 7을 넘나들던 알칼리 상태에서 건강한 약산성 4.0에서 5.5 사이로 서서히 되돌아갑니다. 이 환경에서는 말라세지아가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풍족했던 먹이도 줄어들고 환경도 점점 불리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세지아는 스스로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독한 약을 쓰거나 해로운 성분으로 균을 박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두피의 환경 자체를 원래대로 건강하게 되돌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나쁜 균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임경자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3주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별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샘 주째 되대언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게 하시던 두피 가려움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셔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어깨 위로 쏟아지던 비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거의 40년 만에 다시 꺼내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났을 때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뻣뻣하고 하얗던 머리카락들이 우아하고 따뜻한 황금빛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학 약품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 인공적인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따뜻하고 은은한 갈색입니다.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답니다. 경자 언니,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어요. 피부도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서 양파 껍질 추출물과 식초를 혼합한 천연 용액을 60대 여성들에게 8주간 두피에 적용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자들 중 74%에서 두피 가려움증이 확실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비듬 감소는 67%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두피 건강 점수가 평균 41% 향상되었습니다. 74%, 67%, 41%, 이 숫자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학술지에 발표된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던 양파 껍질 한 줌과 찬장에 조용히 놓여있던 식초 한 숟가락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효과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8번째 이야기입니다. 45분 만에 완성되는 황금빛 천연 앰플 레시피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한번 들으시면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2가지입니다.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일 요리할 때마다 버려오시던 그 양파 껍질입니다. 둘째는 지금 찬장 한쪽에 있는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선 양파 껍질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손질하실 때 나오는 가장 바깥쪽에 얇고 붉은 갈색 껍질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얀 속살이 섞이시면 안 됩니다. 수분이 많은 속살이 섞이시면 우러난 진액이 금방 상해버립니다. 바싹 마른 붉은 갈색, 겉껍질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가득 2컵, 약 15g 정도 모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요리하실 때 나오는 양파 한가해의 껍질이면 대략 비슷한 양이 됩니다. 요리하실 때마다 조금씩 버리지 마시고 따로 모아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에 담아서 2~3번 분량 모아두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를 쓰시면 됩니다. 한 숟가락 15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발사믹 식초나 유기농 식초 같은 것을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이미 있는 그 평범한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세대의 절약 정신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선택 재료로 녹차 티백 하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식초 특유의 톡 쏘는 냄새를 잡아주면서 두피 진정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녹차 티백이 집에 없으시면 안 쓰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냥 있으시면 더 좋다는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